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따뜻함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는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너진 가족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한 아버지의 실화입니다. 영상이 빠르거나 느리다면 설정에서 속도를 조절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저는 한때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5살 아들 민호와 함께 살았죠. 퇴근하면 민호가 현관문 앞에서 아빠 하고 달려오던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17년 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내는 부유한 사업가를 만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민호도 그 사람을 아빠라 부르며 따라갔죠.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남편으로서의 자리도, 심지어 살아갈 이유조차 다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오히려 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된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떠난 뒤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저녁 6시가 되면 습관적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올 민호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식탁에는 라면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3명이 앉던 식탁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출근하고 점심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고 퇴근해서는 TV를 켜놓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밤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눈이 떠지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한 거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몸은 계속 살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숨만 쉬면서요. 그렇게 2년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점심시간에 그러더군요. 형, 애플 주식 한번 해봐요. 아이폰이 대박이라던데 요즘 다들 하더라고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내가 그런 걸 알아서 뭐해. 어차피 쓸 데도 없는데.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리에 남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애플 주식 차트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뭐라도 해보자. 그냥 이렇게 죽은 듯이 사는 것보다는. 다음 날부터 월급 80만 원 중 30만 원씩을 주식에 넣기 시작했어요.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을 달래려는 거였죠. 빈집에 돌아와서 주식 차트를 보는 게 하나의 루틴이 됐어요. 2009년, 2010년, 2012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이폰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세상은 변하는구나. 그리고 15년이 지났을 때 그 주식은
제법 큰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이었죠. 신기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SNS를 통해 아들 민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정장을 입고 예쁜 여자분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래,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뭔가 해줘야지. 나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17년 만에요.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분한 어른이 된 목소리였죠. 민호야, 아빠다. 결혼한다며? 축하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 선물로 줄게. 또다시 침묵. 그리고 들려온 말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아버지, 결혼식엔 오지 마세요. 제 아버지는 지금의 새 아버지예요. 그분이 저를 키워주셨고 대학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곤란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도, 숨도, 생각조차도 다 멎은 것 같았죠. 그래, 알았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 근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죠. 식장 입구에서 멀리 주차장 구석에 서서 조용히 바라봤어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고 곧 식이 시작됐나 봅니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거든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이로 민호가 보였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호가 신부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행복하면 됐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전 부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지치고 힘들어 보였죠. 그 사람 사업이 망했어. 빚만 잔뜩 남기고 집도 차도 다 사라졌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넌 혼자 살잖아. 여유 있을 거 아냐.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겨졌던 그날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엔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17년 만에 듣는 그 단어. 아버지. 그때 말씀하신 아파트 아직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좀 어려워서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민호야, 나는 이미 내 인생에서 떠난 사람이야. 17년 전에 말이지. 아버지, 제발요. 새아버지에게 부탁해보렴. 그분이 네 진짜 아버지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냥 후련했어요. 그 뒤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동네 한쪽 구석, 조용한 곳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아침이면 직접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커피향. 그런 작은 것들이 주는 평화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전 부인과 민호가 서 있었어요. 뭐 하러 왔어? 부탁하러 왔어. 제발 좀 도와줘.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난 내 인생을 살아요. 당신들도 당신들의 삶을 사세요. 넌 변했어. 이기적이 됐어. 전 부인이 소리쳤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변했어요. 17년 동안 혼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립니다. 단골 손님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죠. 오후가 되면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려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해가 질 무렵에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인생이 나에게 알려준 건 하나였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더라고요. 그걸 내려놓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제 카페에